안녕하세요. 소소한 토크 여러분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좀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요즘 저출생, 고령화 문제가 정말 심각하잖아요. 네, 맞아요.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고민거리죠. 그렇죠. 그런데 이런 인구 위기 상황에서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이요. 이게 의외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? 뭐 이런 관점이 있더라고요. 약간 공상과학 영화 같기도 한데 이게 또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. 오늘 이 얘기를 좀 깊게 나눠볼까 합니다. 사실 뭐 노동력 부족 문제나 부양 부담 증가 같은 건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AI 로봇 기술, 특히 사람 닮은 휴머노이드가 대안으로 떠오르는 거겠죠. 단순히 뭐 일손 대체 이걸 넘어서서요. 사회 시스템 자체를 좀 바꿀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인 거죠. 그렇죠. 그런 잠재력 때문에 주목하는 거고요. 물론 뭐 기술적인 문제나 윤리적인 고민거리도 당연히 있고요. 그럼요. 일단 가장 걱정되는 게 역시나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당장 시급한 문제죠. 뭐 공장이나 물류센터는 이미 로봇이 많이 한다지만 이제는 병원이나 학교 같은 곳에서도 로봇이 사람을 도울 수 있다.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그게 가능해지는 게 이제 AI 기술 발전 덕분인데 그 감정까지 읽고 대화도 한다면서요? 진짜 사람처럼 일하는 동료가 생기는 건가?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. 네, 뭐 아직 완벽하다고 할 순 없지만 그 자연어 처리나 감정인식 같은 기술 있잖아요. 그게 엄청 발전했어요. 그래서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소통, 상호작용 이게 필요한 서비스 영역까지도 역할이 넓어질 수 있다는 거죠. 와, 그럼 뭐 간병이나 교육 보조 같은 것도요? 네,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죠. 이게 잘 되면 경제 성장 동력도 유지하고 또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 공백도 메울 수 있다. 이런 전망인 거고요. 그렇군요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어르신들 문제.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. 아, 정말 큰 문제죠. 돌봄 공백. 근데 로봇이 뭐 약 드실 시간 알려주고 혹시 넘어지시면 감지해주고 또 말벗까지 되어준다면 진짜 든든할 것 같긴 해요. 네, 뭐 돌봄의 자동화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. 심지어 사용자 말투나 감정 같은 걸 배워서 더 친근하게 다가온다니 외로움도 좀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? 분명히 로봇이 24시간 옆에서 신체적인 도움을 주고 또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줄 수는 있겠죠. 네. 실제로 뭐 소규모 실험 같은 데서는 외로움 감소 효과가 있었다. 이런 결과도 있긴 하거든요. 근데 이게 과연 그 인간적인 깊은 유대감까지 대체할 수 있겠느냐? 그건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. 그래서 결국은 어르신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돕고 삶의 질을 높이는 어떤 보조 수단으로서의 역할,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. 뭐 가족들 부양 부담 덜어주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의료나 복지 시스템 효율성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. 현실적인 이점도 크죠. 아이들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. 요즘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출산 자체를 망설이는 경우도 진짜 많잖아요. 그런데 만약에 로봇이 아이 돌보는 거 좀 도와주고 뭐 숙제 같은 공부도 봐주고 또 부모님 없을 때 안전 확인해주고 이러면 어떨까요? 오,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. 육아 부담이 좀 줄면 그래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. 뭐 이런 희망? 그게 중요한 지점이죠. 결국 양육 환경 개선이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니까요. 네. 로봇 기술이 그런 육아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다면 분명 젊은 세대들이 출산이나 육아를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봐요. 그렇군요. 다만 뭐랄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로봇이랑 너무 상호작용하는 게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건 좀 더 신중하게 봐야겠죠. 연구가 더 필요하고요. 그런 고민도 필요하겠네요. 들어보니까 결국 로봇 기술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편리함을 넘어서는 문제 같아요. 맞습니다. 우리가 사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인간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. 노동의 의미도 달라지고 돌봄 방식도 바뀌고. 네, 정확히 보셨어요. 기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런 인구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인간적인 가치를 지키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까? 네. 그 도구로서 로봇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? 이게 핵심인 거죠. 인간과 로봇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. 그 사회 시스템 설계가 중요하겠네요. 그렇죠. 서로에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요.
그게 관건이라고 봅니다. 네. 오늘 이렇게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이 저출생, 고령화 문제의 어떤 의외의 해결사가 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쭉 살펴봤는데요. 로봇이 우리 사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새로운 동반자가 될 수도 있겠다. 이런 희망적인 면도 봤고요. 하지만 뭐 기술 발전에는 늘 고민할 지점들이 따라오잖아요. 그렇죠. 항상 양면이 있으니까요. 과연 우리 인간의 역할이나 정체성, 또 사람들 사이의 관계 맺는 방식, 이런 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? 아,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네요. 네. 로봇과의 공존이 만들어갈 미래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